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딱 차 얘기만 하려고요. 제가 뉴욕에서 새 차를 산 과정들에 대해서 딱 오늘 차 얘기만 하겠습니다. 어떤 과정으로 제가 어떻게 차를 샀는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딱 한 달 만에 샀어요. 6월 3일 날 랜딩을 했는데, 차를 계약한 게 7월 4일이거든요. 여기 미국이 July 1st라고 해서 독립기념일 공휴일이더라고요. 그 공휴일에 제가 차를 샀습니다. 제가 이거부터 진짜 하고 싶었거든요. 이게 정착 세팅 중에 제가 이제 리스트를 다 이렇게 만들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차를 사는 거였거든요. 차가 있어야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가장 우선순위에 뒀었는데, 결국 제가 한 달 만에, 차를 뽑았습니다. 네, 행복해요. 행복하고, 이제 제가 새 차를 근데 이게 산 과정이 되게 좀 쉽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과정을 좀, 네,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차는 혼다 CR-V고요. 하이브리드 2025년 모델로 화이트로 뽑았습니다. 네, 제 차 예쁘죠? 신나게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은 제가 이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 유튜브 내용에 올라갔었던 자메이카 그 소셜 오피스에 가서 첫 번째로 빠꾸 당했잖아요. 예약 안 했으니까 우리 못 해줘. 너 다시 예약하고 와 하면서 종이 2장을 주고 예약을 하고 와라 해서 소셜을 신청을 못하고 돌아왔었는데, 이날 그 다음날에 어쨌든 제가 차를 사야 되니까 딜러 아는 분, 지인분의 소개로 딜러를 만나러 갔어요. 1차 상담을 했었는데, 이때는 이제 제가 국제운전 면허증, 영문 운전 면허증 다 가져갔었는데, 그 면허증으로 우선은 구매가 가능하지만 소셜이 있어야 하고 보험을 줄 수가 있어야 하니까 그때 차를 사야 된다. 그러니까 기본이 소셜이다. 소셜 나오면 진행하자 해서 그냥 상담만 기본적으로 어떻게 차를 사는지에 대해서만 좀 그렇게 얘기만 하고 갔었던 거였고요. 그래서 저보다 빨리 살 수 있는 방법, 최소 조건은 우선 그러니까 국제운전 면허증, 영문 운전 면허증 이게 요건이 갖춰야 되지만 어쨌든 다 소셜이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 지금 받은 상태거든요. 저번 주에 그러니까 차 산 주에 받아가지고 받은 상태인데 이제 이게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진행을 못했었어요. 발이 그냥 묶여 있었거든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서 이게 우선은 이제 소셜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 7월 4일날 구매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타임라인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7월 2일에 드디어 제 소셜 넘버가 제 퍼펙트 초이스 오피스에 배달이 되었습니다. 라는 그 내용을 메일로 전달을 받았어요. 그래서 번호를 미리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소셜을 받았고, 그 다음에는 신용카드부터 만들었어요. 이제 크레딧이 지금 초기 이민자들은 0빵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크레딧이 없기 때문에 크레딧을 어쨌든 쌓으려면 신용카드가 필요하고, 그래서 신용카드부터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들었고, 그 다음날 이제 혼다 매장을 가겠다 해서 예약을 한 상황이었어요. 이때 신용카드 이것도 일주일 걸려요. 이렇게 만들고 나서 바로 우리나라처럼 자리에서, 우리 신용카드는 하루 이틀이면 오잖아요. 집으로 배달이. 하루 이틀이면 오는데 이것도 지금 일주일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혼다 매장을 예약을 했는데, 제가 혼자 상담을 하러 가면은, 여자 혼자 갔다고 또 덤탱이 씌우고 또 그럴까봐 혼자 가기 좀 그래서 이제 그 지역사회에 계시는 이제 아는 분 통해서 같이 상담을, 간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7월 4일이죠. 이때 독립기념일 공휴일로, 혼다 매장을 방문했어요. 공휴일인데도 문을 열었거든요. 갔는데 이제 거기서 얘기를 한 게, 처음에 이제 차 금액이 어땠냐면 그냥 견적을 다 뽑았어요. 제가 원하는 모델, 원하는 옵션, 원하는 컬러 해가지고 차 옵션을 딱 그냥 얘기를 했고, 그러면은 우리 시승 먼저 하자. 시승을 먼저 쫙 시켜줘요. 그래서 시승을 하고,
시승을 먼저 해서 한 바퀴 쫙 매장 주변으로 동네 한 바퀴 돌고 왔어요. 근데 차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건 너무 진짜 집에 한국에서 운전하는 것보다 지금 미국에서 렌터카로 운전하는 게 너무 재밌었는데 새 차로 제가 원하는 차로 이제 운전을 이제 쫙 해보니까 이거 너무 신세계야.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당장 이 차를 내가 빨리 가져가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일단 티를 내시면 안 돼요. 티를 내시면 안 되고 그냥 차분하게 캄다운 차분하게 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우선 하셔야 되고 거기서 이제 견적을 내줘요. 견적을 내줘서 견적을 뽑아온 게 차값이 49,000대였어요. 차값 처음에 이제 49,000대였는데 이 가격이 이게 정말 이 사람이 합당한 가격을 제시를 했는지 이게 시세가 있잖아요. 시세 적정선의 가격보다 이게 높은 건지 중간인지 맞는 건지 낮은 건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러냐 알겠다 생각해보겠다 하고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잠깐 기다려달래. 잠깐 기다려달라. 기다려달라 해가지고 기다렸더니 다시 견적서를 가지고 와요. 견적서를 가지고 와가지고 보니까 46,000대로 깎아주는 거예요. 46,000대로 깎아주는데 전 이것도 이 가격이 또 맞는 가격인지 잘 이제 몰랐죠. 모르니까 무슨 알겠다. 깎아줘도 고마워 이렇게 티내시면 안 돼요. 그러냐. 무슨 알겠다. 이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튕기셔야 돼요. 튕기시고, 차분한 척,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가려고 했어요. 가려고 이제 일어나는데, 그 딜러분이, 잠깐 기다려달라.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게 혼다 매장에 방문을 해서 손님이 왔을 때 차를 구매를 하지 않고 그냥 귀가를 하게 될 때 매니저가 와가지고 직접 인사를 해야 된대요. 그냥 보내면 안 되고 매니저가 집에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기다리겠다 했더니 매니저가 안 오고 다시 딜러가 종이를 또 하나 들고 와요. 그랬더니 딱 종이를 딱 들이대더니 이게 자기는 매니저한테 어쨌든 이 손님들이 간다라는 말을 한 것뿐이었는데 이제 매니저가 이 가격을 좀 더 많이 좀 이게 어떻게 해줬다. 그래서 다시 견적을 보고 생각을 해달라 해가지고 딱 봤는데 견적이 42,000이었어요. 42,000대 42,000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금 포함하고 부수적인 거 다 포함하고 차값이 42,000대였고. 그러니까 이게 모르잖아요. 아직까지 이 가격이 내가 이게 맞는 건지 싼 건지 싸게 해준 건지 얘네들이 많이 깎아준 건지 모르니까. 알겠다. 우선 견적서 이거를 좀 슬쩍 보고 사진을 찍고 생각해보겠다고 했는데 이게 오늘 독립기념일이고 여기서 이제 제시한 좋은 프로모션 그 가격이다. 이날 제가 11시에 예약을 해서 갔었는데 여기서 이제 혼다 매장에서 얘기한 게 2시까지 와서 이거를 하겠다고 하면 이 가격으로 낮게 측정된 이 가격으로 해주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차 좀 마시고 오겠다고 나갔는데 나가서 이제 이게 제가 다른 딜러분한테 다시 물어봤어요. 다른 딜러분한테 내가 여기 매장 가가지고 상담을 받았고 이런 견적으로 이 트림으로 가격을 제시를 했다. 제시를 했는데 가격을 조금 알아봐달라. 내가 원하는 다시 똑같은 똑같은 옵션 이 차를 좀 가격을 알아봐줘 했는데 거기서 알아본 가격이랑 혼다 매장에서 방금 전에 상담을 받았던 그 가격이 차이가 약 3,000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다 매장에서 오늘 제시한 가격이 더 저렴해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가서 이제 공식적인 나와 있는 그런 가격이랑 비교했을 때 오늘 제시한 가격이 나쁘지 않네?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좀 생각을 해서 우선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혼다 매장을 우선 다 방문을 했고 해서 계약을 그렇게 해서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여기서 이제 이것도 하나의 협상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한 번 깎아줬다 해서 막 넘어가시면 안 되고 이 사람들은 2번, 3번 언제든지 깎을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어디까지 깎을 수 있나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도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2번만 이렇게 제시한 금액을 그리고 제시한 금액이 맞다 하고 또 하지 마시고 다른 분한테 또 비교를 하셔야 돼요. 이게 다른 데서 제시한 가격, 다른 데서 파는 가격이랑 또 비교를 해서 어떤 게 더 괜찮은지 어떤 게 더 저렴한 건지를 보셔야 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저는 2곳 이상을 비교를 하고 여기서 오늘 제시한 가격이 괜찮았기 때문에 계약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계약을 했고
디파짓 5,000불 내고 차를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해주면 계약을 하게 되면 자동차 보험을 또 도와주거든요.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했냐면 자동차 보험 회사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제 정보, 제 차 정보를 다 입력을 해가지고 비교를 또 해줘요. A 보험회사에서는 한 달에 이 정도 내야 되고 B 보험회사는 한 달에 이 정도고 C는 이 정도인데 제가 뭐 딜러가 얘기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회사가 제일 저렴하면서 보장 범위도 비슷하니까 이 회사가 나을 것 같다. 다 비교해줘가지고 그러면 싼 거 해야죠. 당연히 보험이 비싼데. 그래서 그 자동차 그 보험부터 계약을 했는데 이 자동차 보험 적용일이 그 다음날부터예요. 당일부터가 안 돼요. 그래서 당일날 제가 차값을 다 내더라도 가져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러면 다음날 내가 차를 가지러 오겠다. 하고 디파짓만 5,000불 내고 자동차 보험까지 그렇게 계약한 다음에 다음날 다시 갔어요. 다시 갔는데 이제 제가 이날 언니 퇴근하고 같이 가느라고 오후에 한 2시까지 간다고 한 상황이었고 오전에서 여기 매장에서 해준 거는 어쨌든 제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제 명의를 DMB에 등록을 해주거든요. DMB에 제 명의로 이 자동차를 등록을 해주고 번호판도 새로 받아서 번호판까지 달아주는 그 작업을 오전에 해줬어요. 근데 그건 다 해주거든요. 다 해줬고 나머지 금액을 제가 내야 되는데 이 나머지 금액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처럼 편하게 어플로 그냥 인터넷 그냥 모바일 송금하고 막 그게 또 여기는 되게 안 돼요. 잘 까다로워요. 그래서 책을 갖고 그래요. 책을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은행에 가서 그 Certified Check이라고 해서 여기서 혼다 매장 이름 그리고 내가 송금하려는 금액 해가지고 써서 가져가면 여기서 은행에서 책을 또 써주거든요. 이렇게 페이퍼를 해가지고 책을 또 이렇게 저한테 주는데 이것도 발급하는데 비용이 10불이에요. 10불. 책 하나 사는데 10불이에요. 그럼 다 돈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오전에 은행 가서 책을 준비했고 여기 여기 혼다 매장에서는 제 명의의 이름으로 제 차를 DMB 등록해주는 그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 보험을 들 때 1시간을 통화를 해서 1시간 통화를 했어요. 왜 1시간까지 통화를 하냐 물어보고 확인하고 대답하는 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제 면허 여부 어떤 면허로 하는 건지 이제 드라이버 라이센스인지 국제운전 면허증인지 한국에서의 운전 경력 확인하고 뭐 싱글이냐 가족이냐 차는 어떤 종류냐 몇 년형이냐 새 차이냐 중고 차이냐 그리고 차를 어떻게 샀냐 이게 전액 할부냐 뭐 캐시냐 아니면은 파이낸스가 어떠냐 이거 다 일일이 확인하고요. 새 차냐 중고 차냐 직업이 뭐냐 크레딧이 얼마냐 뭐 이런 것까지 다 신상 정보를 체크하고 확인하고 물어보는 그 작업을 하느라고 딜러랑 이 보험회사 직원이랑 저랑 셋이서 계속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통화를 하거든요. 네, 통화를 해가지고 1시간 이렇게 통화해가지고 게이코 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확인을 해서 이때 좀 많이 진땀 빼요. 1시간 통화하려니까 힘들더라고요. 근데 뭐 딜러가 다 도와줍니다. 그래서 제 차 보험료는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요 사무실, 이 사진 사무실에서 이렇게 계속 딜러랑 상담한 그 사무실 제가 살짝 찍은 거고요. 저는 크레딧이 없어요.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도 저처럼 빨리 차를 사고 싶으시다고 하면 조건은 저랑 같아요. 싱글인 선생님들은 다 가족들도 물론 크레딧은 없습니다. 네, 크레딧이 없고 전 싱글이었고 가족은 가족이 있으면 좀 싸져요. 운전면허증도 아직 못 땄어요. 저는 필기만 붙었고 아직 그 필기도 붙고 나서 바로 실기시험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필기 시험을 보면 종이로 된 러너 퍼밋 그 종이를 주는데 그걸로 실기를 못 보고 또 와야 돼요. 카드가 와야 돼요. 러너 퍼밋 카드가 또 와야 되는데 그 카드로 예약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카드 또 1주일, 2주일 걸리니까 아직 실기를 못한 상태로 차를 사게 된 거였고 미국에서 운전 경력을 물어보는데 처음이잖아요. 다 처음이고 새 차고 하지만 여기서 플러스 요인을 받았던 건 제가 어쨌든 취업을 했고 직업적 안정이 있으면서 연봉도 다 물어보거든요. 연봉이랑 그리고 차 모델은 이게 차 모델 브랜드에 따라서 보험료가 측정이 돼요. 그러니까 혼다 CR-V 같은 경우는 보험료를 저렴하게 측정할 수 있는 협상할 때 보험료가 저렴하게 측정될 수 있는 안정적인 차로 인정을 해준대요. 그래서 차 모델도 좀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기 미국 오면 저기
도요타, 혼다 많이 타거든요. 일본 차 많이 타는데, 그러니까 차 모델을 어떤 거를 선택을 했냐에 따라서도 사고율 같은 그런 것도 보고, 그래서 모델에 따라서도 보험료가 측정이 됐다. 근데 제가 고른 모델이 다행히 그 보험료가 저렴하게 내릴 수 있는 플러스 요인으로 적용이 됐죠. 그리고 기본 시작 크레딧이 높대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처음 들은 얘기인데, 제가 기본 시작 크레딧이 그 완전 생으로 시작하는 사람에 비해서 좀 좋은 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모르겠어요. 왜 높은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기본 시작 크레딧이 높다. 추측할 수 있는 요인은 제가 이제 6월 초에 빨리 데비카드를 만들어서 그거 많이 썼거든요. 데비카드 많이 쓰고 거기다 이제 그 체이스 뱅크에 한국에서 계속 송금해가지고 돈을 좀 많이 좀 모아놨었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뭐 크레딧이 기본 베이스가 좀 높은 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크레딧이 없는 상태이긴 맞지만 이게 베이스가 조금 높은 것 같다. 그래서 어쨌든 차 보험료는 한 달에 480불로 측정이 됐습니다. 480불로 측정이 됐고 두 번째 달부터는 좀 내려가는데 이때는 제가 운전면허 실기를 붙고 나면 또 제 정보를 업데이트를 해야 해요. 제 정보를 이제 업데이트를 해서 하고 그리고 안전교육 이수증을 또 안전교육 듣는 게 있거든요. 4시간인가 5시간짜리 그거를 또 듣게 되면은 그걸로 이수증하고 운전면허 라이센스를 제 보험회사에 정보를 업데이트를 하면 보험료를 그 다음 달부터 470불로 깎아주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업데이트 정보 또 해야 돼요. 어쨌든 두 번째 달부터는 470불로 이제 들어가고 평균이 처음에 차를 이제 샀을 때 싱글 크레딧이 없는 분들은 6개월 3,600불, 한 달 600불이래요. 이게 600불 측정되는 게 가장 많대요. 많은데 저는 되게 운이 좋게 이렇게 500불 안 되는 돈으로 잘 딜을 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것도 보면은 비싸긴 하죠. 우리나라 보험이랑 비교했을 때는 엄청 비싼 거긴 하죠. 그렇지만 이제 미국이고 어쩔 수 없다. 6개월 내고요. 여기는 우리나라처럼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게 아니라 6개월씩 하더라고요. 6개월 이렇게 내고 제가 사고가 없고 했으면 6개월 뒤에 다시 거기 보험회사에서 저를 재평가한 다음에 이 금액이 다운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달에 이 정도 내요. 그럼 차는 어떻게 사셨어요? 차는 돈 어떻게 해서 샀나요? 저는 차를 어떻게 했냐면 이게 차값의 4분의 3 이상 캐시, 그리고 나머지 혼다에서 파이낸스 했는데, 여기 이제 혼다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신용 있는 사람이 이제 크레딧 스코어를 이제 미국에서는 측정을 하는데, 이렇게 크레딧 빵인 사람들이 400 중반부터 시작해요. 근데 신용이 좋은 사람을 인정해주는 그 기준이 되는 점수는 700점이거든요. 그러니까 700점 오르기까지 되게 오래 걸린다. 빠르면 몇 개월, 늦으면 1년 이상. 근데 신용 있는 사람이 차를 살 때도 이게 파이낸스 할 때 첫 차는 6에서 8% 이자를 측정을 해준다고 해요. 신용 없는 사람은 24%. 얼마 전에 24%로 차를 사간 사람이 있대요. 몰라, 여기서 얘기한 거니까 몰라. 증명은 안 됐어. 아무튼 근데 혼다에서 개인의 크레딧 또 정보를 또 알아서 또 조회하고 파악하고 했을 때 이자를 또 이자율이 결정이 되는데, 이게 10,000불을 빌렸을 때 이자율이 저가 11% 측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크레딧 베이스가 조금 높다라고 여기서도 얘기를 해줬는데, 어쨌든 11%로 해줬는데 이거 되게 높아 보이잖아요. 11% 높아 보이는데 여기서는 이거는 이 정도는 잘 나온 거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어쨌든 높아요. 그래서 한 달 차값, 이자, 기타 비용 해가지고 제가 한 300대가 나와요. 300불 정도. 그러니까 이게 혼다 파이낸스에서 이제 내는 돈. 그러니까 300대 나오고 이제 보험비가 이제 480불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달에 차 비용만 보험이랑 차값 한 게 700불이 나가요. 700대 불이 나갑니다. 한 달에. 네, 한 달에 700불을 차에 쓰는 거예요. 플러스 유지비 또 나가겠죠. 기름값이랑 뭐랑 또 이제 부수적인 게 또 나가겠죠. 근데 이 정도 나가는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저는 집 렌트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차에 이렇게 투자를 하려고 계획을 한국에 있을 때부터 계속 세웠었고, 그래서 기숙사에 있는 병원을 지원을 한 이유도 이거거든요. 근데 차에 투자를 이 정도는 하고 싶어서 차도 빌리고, 차도 사고, 집도 빌려서 하면은 그거는 제가
너무 과소비를 하고 너무 충당할 수 없는 수준? 투잡, 쓰리잡을 해야 되는데 당장 투잡, 쓰리잡 못 하잖아요. 그래서 기숙사를 선택을 한 거였어요. 기숙사는 렌탈료가 600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600불에 이제 차값 700불 하면 그래도 어디 퀸즈나 어디에서 뭐 스튜디오 원룸 빌리는 것보다 저렴한 금액이니까 제가 이제 차를 사서 차로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누리면서 저렴한 렌탈료를 내면서 제 이게 이민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이거였어요. 그래서 전 이렇게 선택을 한 거였습니다. 네. 700불 때 나와요. 그래서 나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계속 말이 좀 꼬이는데 강동 식구들 차 구매하실 때 팁.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뉴욕 오시면 저랑 연락할 거잖아요. 연락하게 되겠죠. 싫으시면 안 하셔도 되시고요. 차 살 때 저 얘기해 주세요. 저한테 얘기하면 누가 어느 분한테 가서 차를 사시라 제가 다 알려드리고 누구한테 가라 얘기할 테니까 믿을 만한 분. 예. 그분한테 얘기할 테니까 그분이 또 알아서 해주시니까 어쨌든 차 살 때 차 비용만 저도 그랬어요. 처음엔 초반에 차값만 뭐 어떻게 하면 되겠지 생각을 했는데 그게 또 아니라 차값 플러스 차에 또 포함되는 게 또 보증 비용이 또 있는데 이게 뭐냐면 추가 프로그램, 케어 비용 이게 또 포함이 되는데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포함이 되는데 이게 차값 플러스 보증 비용, 이게 모모케어. 이게 저희가 핸드폰을 사더라도 막 애플케어, 막 삼성케어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값 플러스 보증 비용, 추가 프로그램 케어 비용이랑 자동차 보험 비용, 그리고 유지비, 그리고 추가 의료되는 수리비를 생각해서 차 보증 케어를 선택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차 뭣도 모르고 이제 보증 기간을 늘려주겠습니다. 뭐 타이어, 휠 이거를 뭐 무상으로 수리해줄 수 있는 케어가 요즘에 프로모션을 하는데 이거에 뭐 가입하세요. 이게 뭣도 모르고 새 차니까 너무 소중하니까 이거를 막 가입을 무리해서 또 하게 될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쓸데없는 프로그램 케어는 가입을 안 하셔도 되거든요. 이게 또 돈이 또 몇천 불이 또 추가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추가 케어는 선택하는 게 내가 잘 모르겠으면 이제 믿을 만한 딜러분한테 하시면 이거 무리한 케어 등록하는 거, 추가로 가입하는 거는 방지를 할 수가 있다. 우리가 차값도 깎아서 내야 되는데, 낼 건데, 보증 비용이 갑자기 확 늘어나 버리고 이러면은 안 되니까, 보증도 필요한 것만 딱 하고, 차값도 저렴하게 딱 살아야 되는 게 필요하다. 이건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 맞아. 어쨌든 잘 여기 영어권이거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려되는 수리비는, 저는 하이브리드를 샀잖아요. 하이브리드는 이제 뭐 배터리 문제가 있다 보다 말썽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뉴욕주에서는 하이브리드 차를 기본적으로 보증해주는 게 있어요. 배터리 보증을 8년 10만 마일을 기본으로 해줘요. 이게 주 정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배터리가 뭐 이상하다 망가졌다 하면은 그냥 차 산 곳 거기 수리하는 곳에 가서 고쳐서 무료로 바꿔주는데 이거를 저한테 제가 내는 게 아니라 뉴욕주에서 이제 커버를 또 해주는 그게 또 있어요. 찾아보니까 있고 다 확인했어요. 챗GPT랑 다 확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뉴욕주에서 하이브리드 차는 해주고 플러스 이제 제가 신차 구매했으면 혼다에서도 저한테 보증을 해주는 게 있잖아요. 기본 보증이 뭐 3년에 3만 5천 마일인가 그래요. 근데 이거를 또 보증 기간을 또 늘릴 수 있어요. 늘리는 또 케어가 있어요. 그걸 또 내가 필요하면 가입을 하면 돼요. 내가 차를 오래 타겠다 하면은 뭐 3년을 6년 더블로 그리고 10만 마일까지 하는 또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이걸 필요하면 가입을 하셔도 돼요. 근데 그것도 몇천 불이 또 나가거든요. 근데 내가 필요 없다. 나는 3년 정도 타고 또 이거 중고차 팔아버리고 난 또 새 차 살 거야 하는 분들은 굳이 이런 거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상황과 여건에 맞게 필요에 의해서 케어를 선택하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 다음에 톨게이트 비용 어떻게 내나요? 톨게이트 비용, 이거 우리나라 되게 편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내가 쓰고 있는 은행에서 톨게이트 카드 신청해가지고 거기 미러에 끼면 되잖아요. 여기는 그 디바이스를 사야 돼요. 이지패스를 사야 되는데 이것도 이지패스를 살 때 내 차 번호판 입력하면은 이 디바이스 요만한 게 집으로 와요. 기계가. 이 기계에 되게 허접해요. 기계에 3M 테이프가 뒤에 붙여 있어요. 그래서 3M 테이프 양면 테이프를 종이 떼가지고 유리창에 이렇게 딱 붙이는 거야. 이 기계를 그냥 유리창에 딱 붙여. 그러면은 얘가 알아서 이제
그 다리 건널 때마다 인식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기계가 오면 태그 번호가 있어요. 고유 태그 번호를 내가 또 등록을 해요. 등록을 한 다음에 차에 붙이면 끝나는데 하는 건 간단해요. 하는 건 간단한데 이거가 배터리 충전. 이러다 물어봐서 이거 배터리 나가면 어떻게 가냐 했더니 이게 그럼 자동으로 뭐 햇빛 태양열에 의해서 뭐 계속 거의 가는, 영구적으로 가는 뭐 그런 거라고 들었고요. 그리고 다리가 여러 개가 있는데 저는 이제 퀸즈에서 저 웨체스터 갈 때 다리가 2개가 있어요. 2개가 있는데 거기 톨비가 그냥 갈 때, 이거 이지패스 없이 갈 땐 12불이고, 그리고 이지패스는 7불이에요. 다리 한 번 건널 때마다 6.96불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차이 나죠. 이지패스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차를 사게 되면은 내 번호판을 딱 알게 됐다 하면 무조건 이지패스는 필수입니다. 이거는 신청해서 위에다가 탁 붙이시면 되시고요. 네, 좀 말이 또 길어졌네. 앞으로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뉴욕 이민 생활이 저 너무 기대가 되는 게, 이제 남은 계획을 이제 차 샀으니까 다 했고 다 됐는데, 네, 남은 계획은 이제 우선 오리엔테이션 무사히 마치고 운전면허 실기 남았어요. 이거 실기를 합격해가지고 최종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게 목표고요. 근데 이건 좀 천천히 하려고요. 어쨌든 제가 차를 샀으니까. 그린카드 수령이 남았어요. 이것도 원칙대로라면 우리가 대사관 인터뷰 끝나고 신청을 해요. 218불 정도 주고 미리 한국에서 신청을 하고 입국을 하게 되는데, 그린카드가 제가 신청을 했으니까 제가 입력한 회사 주소로 와야 돼요. 와야 되는데 6에서 8주 안에 와야 되는데 이것도 아직 안 왔거든요. 근데 못 믿겠어요. 이거를 정상적으로 처리를 워낙에 다 안 해주니까. 이게 안 왔다 하면 제가 또 가서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다려 보려고요. 네, 기다리고 있고, 제가 지금 임시 하우스에 살고 있거든요. 병원에서 5분 거리,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임시 하우스에 이제 거주하고 있는데, 기숙사 자리는 8월 1일 날 나요. 그래서 8월 1일 날 또 한번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커뮤니티 컬리지를 이제 등록을 할 예정인데, 이거는 뭘 등록하냐. 저 ESL 과정을 좀 더 공부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영어도 많이 부족하고, 현지에서 직접 이제 대학교 가가지고, 물론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 어려운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거기서 이제 강사님이 현지에서 가르치는 그런 수업을 좀 듣고 싶어가지고, 제가 OT를 마치고, 일이 좀 근무가 적응이 되면은 이것도 봄, 여름, 가을, 겨울 학기로 나뉘어져 있는데, 상황 봐서 가을에는 못 들어갈 것 같고 겨울 학기 정도로 들어가는 걸로 알아만 보고 있어요. 아직 시작은 못했고 알아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목표가 이러이러하고 열심히 적응해가지고 잘 살려고요. 잘 살아볼게요. 제가 잘 살고 잘 돼야지 선생님들 오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저 진짜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 유튜브 이제 계속 올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할 테니까 선생님들 얼른 앵클 합격하시고 뉴욕 오세요. 뉴욕 너무 좋아요. 네, 그럼 여기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